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루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님.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장중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도 사상 최고치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연준 의원들의 이제 그런 매파적 발언들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민감주냐 성장주냐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민감주들이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만큼 조정이 오고 있고 성장주들이 그간의 이제 조정 구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나스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이제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기가 문제이지 그게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으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현재 이제 앨런의 이제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국가 채무 불이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미 정부 입장에서 이런 시장의 측면보다는 미 정부 입장에서 이제 걱정해야 될 아직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다시 확진되고 있는 이제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팬데믹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 성장과 그리고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투심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저희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코로나 관련 종목 체크들 다시 한번 필요하겠고요.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자가진단 키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남에 따라 이제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런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 이런 전략으로 시황을 이용하시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현재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량과 이제 금리 인상을 해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매파적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현재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이동하는 측면에서 이제 볼 때는 나스닥 상승을 하는 요인이 국내 증시 상승에도 최고치 경신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자면 현재 이제 3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제 보이는 비트코인 시장이었는데요. 현재 그 요인으로는 캐시우드 투자 모멘텀도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락폭에 대한 매수 측면도 강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만 달러라는 이제 마디가에서 사람들의 이제 심리상 이 정도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이 아닐까라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3만 달러를 재차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경제 지표가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지만 코인 흐름이 우리 시장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입니다.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그럼 어떤 거 한번 공부해 볼까요? 매번 네. 설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같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네. 제가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앨런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현재 이제 제니 앨런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앨런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대재앙이 될 잠재적 채무 불이행을 이제 피해야 된다. 이게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서 국가 이제 중앙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 부분에서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금이 회수될 때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앨런 재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이제 채무적 불이행이 일어날 경우에 금융 위기가 이제 촉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인들의 이제 일자리와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이제 코로나19 회복세도 위협을 가할 것이다. 안 그래도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이 입은 상태에서 성장세를 다시 보이고 있었는데 채무적 불이행, 즉 이제 디폴트를 이제 행할 경우에는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계선을 올리거나 중도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는 공화당과 이제 재정 협의, 이제 미국의 이제 현재 이제 정부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과의 재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제닛 옐런 장관의 언급을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이 어제 간밤에 열렸던 예산안 청문회에 참여를 해서 8월의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재정 협의 결과를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켜주시는 우리 루카님입니다.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누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또 배워볼까요? 아, 네. 제가 이번에 네. 이제 배워볼 종목으로는 제가 수익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바로 이제 코세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세스, 네. 네, 뭐 제 방송을 매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모르면 제가 섭섭할 거예요. 네, 제가 매번 메타버스 하고 외치고 다니고 교육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실제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매매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코세스에 대한 이제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간 결과 32%의 이제 수익 상승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세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코세스는 이제 사실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따가도 교육을 드리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코세스란 기업이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이 종목을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솔저볼 어테크 시스템 장비 그리고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레이저 응용 장비 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레이저 응용 장비에서 바로 리페어 장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페어 장비라는 거는 AR 및 VR 구현 필수 장비인 LED 핵심 장비인 이제 리페어 장비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OLED, 즉 LED가 아닌 OLED의 이제 마이크로 그 부분을 이제
수율을 높이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데 있어서 좀 뚜렷한 이제 화질이라든지 뚜렷한 영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메타버스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수혜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혜주들 중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업이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세스도 그중 한 종목이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릴 건데 네. 그때 제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이번에는 루카님이 보유하시면서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네요. 코세스고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큰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현재 32%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부터 상승세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조금 뒤에 이어지는 강의까지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세스 한 종목으로도 30%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제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교육을 들어갈 건데 네. 이제 저희 방에 이제 노란톡방에 이제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신호 알림을 하고 그리고 저와 똑같은 시간대에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 후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교육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시점에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메타버스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저의 수익률 표를 보면요. 이제 빨간 네모친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방에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네. 6종목 중에 바로 3종목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방송에서 했던 교육이 그대로 노란톡방에서 매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리고 맥점에 맞춰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은 저번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 메타버스에서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경제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시즌이잖아요. 네. 대선 시즌이고 그런 종목들이 많은 수급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홍보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수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정책주에서 대선 테마주에서 여기 이제 정책주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메타버스에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주자들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대선 정책 캠프를 이 메타버스에서 열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잠깐 미국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서학개미죠. 즉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2등, 즉 1등인 에어비앤비 다음으로 순매수 2등을 기록하는 엄청난 네.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네. 제페토의 이제 가입자 수, 이용자 수는 2억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동시 이용 접속자 수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입니다. 거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순매수에서도 당당히 2등을 차지하면서 메타버스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유심 있게 봐야 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IPO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IPO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맥스트라든지 아니면 디어유 같은 기업들이 이제 IPO에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국내 최초로 AR을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의 자회사예요. 자회사죠. 네. 그렇죠. 네, SM의 자회사인데 이 아티스트가 팬들과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티스트에게 뭐 1대1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켜서 굉장히 이제 강한 마케팅 정책을 펼치면서 이 부분이 뜨고 있는데 이 디어유에서조차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O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이제 IPO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 메타버스 기업들도 돈을 끌어 모아야겠다. 돈을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홍보를 받아서 돈을 투자를 받아야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도 다시 상승세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루카님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슈가 또 추가가 된 점이 많았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홍보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미국 로블록스가 서학개미 2위 종목인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기업들 이제 상장 이슈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전문가님의 최애 섹터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 이제 단기적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지만 이게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까요? 네. 제가 코세스는 조금 전에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코세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종목을 더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코세스와 함께 같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혹시 알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당일날 봤었어요. 네. 보셨군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수익이 냈던 종목은 계속해서 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네. 이 기업은 이 뒤에 있나요? 뒤에 없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생소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상한가 가지고. 그렇죠. 네.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여기는 있죠. 여기는 일단 제가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광링크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 그리고 상용화한 기업이고요. 이제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디지털 광링크 기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메타버스 구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이제 고화질 그리고 대용량 영상 및 오디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이나 오디오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광링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종목을 몰래 찝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 못 보셨기 때문에 네, 카메라에는 안 비쳤어요. 그렇죠. 카메라는 안 비쳤죠. 저도 좀 비밀을 지킬게요. 네,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꼭꼭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이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설명드릴 부분은 네.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아까 3개의 IPO 기업 중에 하나를 이제 뺐죠. 뺐는데 뭘까요? 디어유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네. 이 기업은 이제 6글자이고요. 뒤에는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어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 받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 선정하는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IPO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 또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IPO 일정부터 IPO 하는 법까지 그리고 청약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진입이 가능한 두 종목, 유망한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은 노란톡 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시청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아니네요,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배워볼까요? 네. 이어서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이제 메타버스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냈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 한국 맥널티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와 이제 네이버의 이제 네이버가 이 인수전을 이제 가지고 4조 원에 이제 낙찰을 했죠. 낙찰을 해서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네이버가 중간에 이 인수전에 빠지기로 하면서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맥널티의 주가를 빠뜨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 맥널티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또 정치 테마와 엮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최 후보와 이제 엮여서 이 한국 맥널티가 또 한 번 가게 되었는데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와 엮여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변동성이 강하다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관심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관심 테마가 수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와중에 종목을 고르실 때 정치 테마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을 가능하면 컨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고 계좌를 이제 불려 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맥널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포인트를 집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대원전선 또한 제가 이제 금일 초단기 매매로 이제 수익을 짧게 이제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전선 관련주를 해서 전선 원재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이 기업이 다루고 있는 이 전선 가격도 올라가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플러스 또 이 종목도 정치 테마로 또 엮였죠. 그렇죠, 엮였죠.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제 윤 테마로 이제 엮이면서 이것들이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관심이 시들시들하면서 좀 조정 구간에 오다가 오늘 그 윤 후보가 바로 출마 선언을 29일에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윤 테마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매매대로 그 윤테마라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전선주들이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겠다. 그 재료를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 윤테마 중에 종목을 고르는 게 매우 수월하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정치적 테마주 그리고 플러스 최근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관련주들을 엮어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지금 한국 맥널티와 대원전선을 이용해서 시나리오 매매법을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지금 핫한 전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다른 핫한 테마들과 또 내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겹치는지 이런 점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그럼 요즘에 조금 전에 살펴본 두 종목이 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선 맞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마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은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관심 종목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 테마와 엮였을 때 아주 욕심을 버리고 시장에서 주는 만큼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6%에서 7%까지 상승세를 줬지만
이제 이런 변동성이 반대로 급등에는 이제 급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3% 정도의 수익 실현만 하고 나온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시장에서 주는 만큼 욕심 없이 수익 실현하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은 갖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고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을 줄 때 수익을 챙기자라는 입장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제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너무 뜨겁죠. 그렇죠. 전 놓쳤어. 너무 아쉬워요. 네. 놓쳐서. 놓쳐서 너무 네. 전문가님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저는 이제 카카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도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기업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서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잠깐 짧게 교육을 드렸어요. 네. 이거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총 3위 싸움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저번 이제 방송 때는 제가 크래프톤 맞아요.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저의 이제 최애 종목 카카오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 이제 네이버 같은 이제 제페토가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 그리고 테크핀 그리고 이커머스 등 이제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고 주가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이 재차 성장주로 쏠리면서 이들 기업의 투자 매력이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조기 금리 인상과 이 두 기업 간에 무슨 관련이 있냐 하시겠지만 금리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빌려준 이자와도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자를 좀 갚아 나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진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이자 비용에 대한 좀 기회 비용을 성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다른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투자 매력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시총 같은 경우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점도 이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잦아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에게는 투자 매력이 더욱더 부각되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 카카오가 또 크게 눌렸잖아요. 네, 7% 그렇죠. 넘게. 네, 그렇죠. 하락세를 다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더 갈지 말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두 기업들을 원체 이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이 나올 때 그 맥점이라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불을 타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 맥점에서 이제 더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카카오가 많이 눌렸을 때 지금 진입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보는 맥점에 아직 닿지를 않았습니다. 맥점은 어딘데요? 맥점은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1일평과 61일평,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61일평에서 많은 맥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지만 현재는 21일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21일평과 61일평을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투자 전략 받아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내면서 오늘 카카오 조금 늘리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나도 저 종목 진작 따라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어떤 위치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공략해야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루카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짧게 네.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뒤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번에도 이제 많이 못하고 가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시간 너무 그렇죠.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시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이버 시총의 50% 미만에 불과했어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플랫폼 중심의 이제 신사업들을 분사하고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들을 품 안에 있는 이제 자식처럼 키워서 내수의 이제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IPO들을 통해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 뭐 보험까지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세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경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도 이에 질세라 이제 미국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결이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카카오와 네이버 둘의 기업은 사실 한 개의 기업이 이 기업을 눌러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큰 성장세를 이뤄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실 경우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중을 조절을 해서 두 개를 나눠 담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 이렇게 라이벌로 인식되기보다는 두 종목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나눠서 두 종목 모두 다 한번 진입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우리 루카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유망한 테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주들 오늘 또 크게 올랐죠. 그렇죠. 네. 철강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10%의 수익이 났고요. 네. 네. 바로 어제 이제 종가로 이제 진입을 해서 바로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종목인데 이제 이 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철강은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올랐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네. 많이 이제 올라갔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오늘 장중 마지막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철강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주들이 왜 부각을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정상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각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인프라 투자라는 건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 도로도 갈고 그리고 이제 낙후된 시설도 갈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노동력을 충당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인프라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가 당연히 건물 이제 구조에 들어가는 철강이란 말이죠. 그 철강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이제 철강에 이제 공급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관련 철강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까지 이제 일본의 철강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잠깐 무산이 됐었잖아요. 네. 무산이 되면서 이 도쿄 올림픽을 이제 이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만들어질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을 재고를 쌓아놨었는데 일본에서 이게 필요 없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 이거 좀 싸게 좀 가져가죠 하면서 그 재고를 우리가 다 수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값싼 일본 철강 수요가 들어오면서 국내
국내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철강들이 안 팔리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최근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 일본이 자기네들의 이제 철강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금 실정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을 좀 멈춘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자국 수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철강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국 내에서 철강을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이제 철폐를 해주고 야 철강 많이 수출해서 돈 벌어와라는 전략을 이제 스탠스를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수출을 할 때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붙이고 오히려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이제 철폐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프라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국 수요가 충당되기가 이제 힘든 부분에서 중국 또한 이제 너희 이제 수출 그만해. 철강 기업들 수출 그만해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들이 이제 50%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국내에 이제 많이 이제 유통이 되었던 외국 자재들, 외국 철강 자재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국내 이제 철강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철강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이제 실적 모멘텀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철강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이번에는 유망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또다시 눌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또 급상승이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은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강주들 앞으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유망한 섹터 다른 것 더 살펴볼까요? 네. 자, 다음은 제가 살펴볼 이제 섹터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초호황 이제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딱 느낌이 오신 시청자분들은 왜 오는지 알겠다라고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장비의 실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네. 즉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즐비에 있는 곳들이 바로 북미 시장이에요. 네. 여기 이제 작지만 북미 시장들의 이제 추이를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7.6%의 이제 주문액을 보이던 제조 장비 기업들이 이제 5월 잠정 실적이 53.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선행 지표격인 반도체 장비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이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사이클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쇼티지라는 게 터졌죠. 맞아요. 그쵸? 공급 부족 현상. 네, 맞습니다. 네. 공급 부족 현상이 터졌는데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증설에 나섰고 그리고 장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도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고 꼭 포트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황기가 올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쪽 섹터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유력하게 정리해 주시고 유망한 종목 그리고 섹터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다른 섹터는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제 드디어 저번 주 못했던 이제 수소차, 수소차, 네, 네, 맞아요.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교육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정부에서 수소 전문 기업을 이제 11개를 첫 지정을 해서 2040년까지 1000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영국의 R&D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대금융 그리고 판로 개척 그리고 맞춤형 인력 등을 제공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수소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모빌리티 기업 중에 이제 3기업, 그리고 충전 기업 중에 2기업, 그리고 연료전지 기업 중에 5기업, 그리고 생산 저장 기업 중에 1기업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노란톡방에서 연료전지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지금 저희 노란톡방 주력 종목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수익 중인데 앞으로 이제 그 수익이 아주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 수소 테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약간 지금 태양광 때랑 이제 조금 느낌이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네. 이제 딱 분위기가 지금 2차 전지 경쟁적으로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를 민 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미 수소차에 대한 많이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지원하에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 기술을 담당을 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의반 그리고 타의반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세계 1위로 끌어올린 이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이제 많은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현대차에서는 좋은 지금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 수소 관련 기술은 지금 한국이 거의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그린, 블루 그리고 그레이 수소 에너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금액은 자그마치 이제 10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 잠깐 이제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이제 발전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로 거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들어도 이제 제일 좋은 수소라고 이제 느껴지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레이 수소인데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10톤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린 수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수소를 과정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 그리고 저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기조로 봤을 때 EU에서도 그렇고 그린 수소로 이 수소들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글로벌적인 이제 목표겠고요. 이 규모가 바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제 소식도 함께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의 이제 시장 규모면은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가 지금 완성형 배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완성형 배터리가 혁신적으로 좀 개발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 2차적인 대안으로서 수소차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이 수소차에도 한번 발을 담가볼 만하다. 이 투자적으로 발을 담가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아직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쪽으로는 좀 접근하기 힘들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고 그 맞아요. 기대감에 주가가 네.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중은 아무래도 전기차에 더 비중을 둬야겠죠. 앞으로 이제 다가올 현실인 전기차에 비중을 둬야겠지만 이 수소차에도 비중을 조금 실어서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차가 이제 계속해서 뜨고 있는 이유는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원합니다. 이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좀 질릴만 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질릴만 했고 이 수소차가 좀 새롭다. 이 부분에서 좀 투자 모멘텀이 좀 더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진짜 수소차가 장기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는 좀 네. 진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 진짜 매출이 사실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 기업들을
까서 보니 네.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전기차와 같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투자 모멘텀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유망한 종목 세 번째로는 수소차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소차의 발전용 연료전지 관련주인 한 종목을 지금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계시면서 큰 수익 얻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대응 전략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철강 섹터, 반도체, 네. 수소차 이렇게 세 섹터를 살펴봤잖아요. 네. 한 섹터 좀 원픽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섹터가 제일 괜찮을까요? 셋 중에 이제 한 픽을 네. 꼽자면 지금 이미 철강 쪽으로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을 들여서 수익을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도 주셨잖아요. 수소차도 좋지만 네. 아직은 보유하고 올라가지 않았다. 계시니까. 올라가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거는 장기로 들인 종목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내줄 거기 때문에 수소차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섹터를 고르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요. 네,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고 코로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큰 수혜를 받을 거거든요. 네.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반도체는 이제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지금 보이는 노트북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도 모든 부분들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뇌를 담당하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R&D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이 미래 산업에서 정말 필수로 꼭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에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 적어도 삼성전자라도 꾸준히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망한 종목 세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쪽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